네, 우리 두 번째 발표자는 김철회 KT 차장님이십니다. 제목은 기술이 변화시키는 사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겠고요. 앞에 있는 종이는 노란색 색지를 정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톡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가운데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긴장감은 좀 덜하죠? 덜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근처 회사에 있습니다. 이 근처 회사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10분이 안 되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로 쪽에 있는 그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닌 지는 꽤 오래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변화되면서 느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해 주시면 예, 그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을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는 또 그런 일을 해오고 있던 그런 쪽에서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더 좀 그걸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럼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KT에서 뭐 1년 무료 이용제를 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부담은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기술이 변화시키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김철회 차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980년 5월 18일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가 2015년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18일을 대부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2학년인데 질문을 하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질문을 해요. 당황스럽게. 저희가 이제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빠, 왜 뉴스에는 항상 나쁜 뉴스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떤 답을 했었을까요? 저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 인체하고 똑같단다. 인체하고 똑같아서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곳을 아프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체처럼 뉴스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이라고 또 믿고 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뉴스를 보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뉴스를 더 많이 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의 CNN 뉴스를 그냥 바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제가 1980년 이제 5월 18일 때는 이제 제가 10살이다 보니까 제가 딸아이보다 한 살 많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은 아이가 영정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그 아픈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아마 저 아이와 같은 나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거의 대학교나 가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실 그런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통제되기가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많고 오히려 그 많은 뉴스들의 소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들이 있으면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또 볼 수가 있는 사회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95년도에는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한 게 이제 아까 광화문에 요 앞에 있는 한국통신에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혹시 01410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삑 소리 나면서 쫙 접속하면서 뭐가 이제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한석규가 나오는 영화가 생각이 나시지 않으세요? 접속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그 PC통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납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인터넷이 보급이 잘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 0140 PC통신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이 이런 PC통신 안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단말기가 있죠. 이게 추억의 단말기인데 저희 집에서 찍었습니다. 하나를 한 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제 연수원에 그 젊은 총각들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이 무료 단말기에서 접속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그 결혼에 올인하는 경우도 보고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PC통신에서 굉장히 빠른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또 세상은 또 다른 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반이 갖춰졌다가 그것이 인터넷을 통한 블로그, 카페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가 닫고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치제도도 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시기를 지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PC통신과 인터넷 쪽의 일들을 하다가 2003년에는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그 처음 하는 일을 저희가 했었던 게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한 쪽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좀 보시면 좀 복잡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렸던 그림들인데 지금도 많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로다가 이야기가 됐던 그런 환경들인데, 모든 것이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비에 대한 비용도 절감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IoT라고 하고요. 그런 개념 관점으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대형마트에서 어떤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를 불렀었고요. 그러면서 대형마트에서 인사 담당하는 분이 부르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줄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비용으로 이거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인원을 줄이는 일이구나. 그럴 때 사실은 좀 당황을 했었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들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좀 갈등을 했지만 또 이 흐름의 방향 속에서 변화가 계속 가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면서 그 갈등하던 차에 그러면은 차라리 이 공공 쪽의 일들을 하면은 일자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 공무원들은 자리를 짜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도시통합단지센터라는 쪽에 일을 좀 찾아보아서 만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뉴스에 살인사건들이 좀 나타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살인사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사회가 좀 무섭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단지센터에서 CCTV나 이걸 연동을 하면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하고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이런 쪽에 제안들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게 저희 동네의 관제센터인데요. 이런 것도 제가 같이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저는 딸아이 하나가 있거든요. 딸아이가 있는데 그 CCTV를 통해서 내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정과 안도감을 느끼고 좀 어떤 보람을 느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관제센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빅브러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을 보면은 이제 빅브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 또 한쪽으로만, 내가 편한 쪽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집단의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사상은 또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 운영을 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다른 계기로 해서 이제 저는 또 해외 쪽에 사업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해외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 기회가 됐었는데 주로 르완다 쪽을 좀 많이 갔었어요. 르완다 쪽을 많이 갔었는데 그 르완다 하면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내전이 있었죠. 내전이 있었고 그 르완다 이야기라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 르완다에는 두 종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투족과 투시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종족이 아니었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벨기에의 지배자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을 종족을 분리시킨 겁니다.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후투족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투시족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지배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벨기에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권력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호텔 루안다 같은 경우는 그런 죽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 호텔에서 어떤 호텔 지배인이 숨겨준 겁니다. 숨겨줘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 이야기인데요. 루안다 쪽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치 우리가 앞에서 5월 18일 우리가 많은 이제 갈등을 겪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와 똑같은 일들이 그 굉장히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걸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치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들도 제노사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했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네 탓과 내 탓을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지금 그런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막 죽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걸 그 사람들을 단죄한 게 아니라 시민법정을 만들어서 서로를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시민들이 그 동네 일을 하게 하면서 서로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준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루안다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수도가에서 이 펌프는 예전에 저희도 70년대에 이런 펌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펌프를 활용해가지고요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루안다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루안다 물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저렇게 그 물을 길러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물의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서부터 그런 수명들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루안다에서 제가 이제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물 생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수 공장도 그 굉장히 이제 지역에 유명한 이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불공평한 부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런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명이라는 거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은 기술이 무엇을 향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어려운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기술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소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런 기술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좌측에 있는 거는 와카워터라고 하는 겁니다. 와카워터. 그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요. 그 저런 기구물을 해놓으면은 밤에 새벽에 그 습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물로 떨어져 나갑니다. 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아침이 되면은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안 나오지만 습도가 좀 있는 지역에서는 저게 굉장히 활용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물을 기르는 모습을 보셨지만 이렇게 그 물통을 갖다가 굴릴 수 있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이 굴려드는 알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적정 기술. 굉장히 적정하게 만들었다.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제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갈 이노베이션, 검소한 혁신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는 거를 무조건 첨단 기술을 만들어야만 혁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다수를 위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저 왼쪽 상단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루안다의 학교에 보급을 해줬던 OLPC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쪽에 학교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저런 OLPC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PC를 저기다가 제공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00달러예요. 그래서 저 PC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그런 이제 냉장고가 태양광 냉장고입니다. 태양광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페트병이죠, 페트병. 근데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조명이 어두운데 그 천정을 뚫어놓고 저 페트병을 꽂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꽂아놓으면은 거기서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페트병 안에 물을 채워놓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솔라 패널이 들어있는 LED입니다. 그래서 그 LED 전구를 그 페트병에다 각각 끼워놓으면요. 낮 동안에는 저게 충전이 돼가지고 이따가 밤에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프리카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굉장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지만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단 지역인데요. 수단 지역에 보면은 아이들이 팔다리가 많이 잘려 있어요. 그 저희 직원들도 뭐 수단 쪽에 비즈니스가 있는가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수단 쪽으로 가서 이제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수단을 갔더니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 보니까 내리는데 전부 다 그냥 허허벌판이고요. 거기 뭐 탱크 부서진 거 그런 것들이 나디굴러져 있대요. 그리고서 그 정부 수단 정부 사람을 만나려고 가다 보니까 웬 막사 같은 곳에 거기에가 그런 장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사에 장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가져가서 이제 뭘 살려고 그러면 이역거리다가 돈을 잔뜩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조그만 빵 하나 얻을 정도로 그렇게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근데 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한 곳은 이제 나띵 퍼스블이라고 해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D 프린터로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맞춤형 의수를 만들어줬고요. 지금 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팔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첨단 기술을 붙인 사례입니다. 사실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로우테크라고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좀 전차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게, 회사일과 별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은 자본이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마음가짐이 탐욕스럽지 않으면 또 세상을 또 같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특서다에 섰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겪었던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왔던 단편들이 있지만 아마 이런 단편들을 똑같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들을 느끼면서 또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나가면요, 세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노란색 종이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 질문하고 싶은 점, 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잠시 후에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 어디를 좀 혹시 다녀오셨나요? 주로 르완다만 주로 많이 갔더라고요. 르완다, 앙골라 뭐 이런 쪽.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직접 보신 것 중에 이제 물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좀 가슴 아프거나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아프리카 쪽에는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고 이제 아무래도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을 조금씩 주면은요, 그 만두 하나 사서 하나 줍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때우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100원, 200원 정도 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루안다 쪽에서 계속 얼마나 실내지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그렇게는 한 3개월 정도는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혹시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실내 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에티오피아요. 이렇게 마라톤하고 오셨나요?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마라톤에
네. 소식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전용사를 네. 300여 분 모시고 그분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자, 이제 좀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의 톡을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잡아서 열어주시기. 어떤 내용을 했을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뜻하게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느낌이 듭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행하여 길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자까지 써보셨는데 혹시 올려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군요. 자, 우리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앞서 한번 하시죠. 잠시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성함하며. 예, 저는 독소다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회하고 아마 5회 때 2번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락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예, 장재현입니다. 저 서울 도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실내시간 얼마나 되세요? 9박 11일 있었습니다. 9박 10일. 한번 이렇게 다녀오신 거고요. 예. 그렇죠. 실내시간 가셔서 주로 하신 일이 예. 9박 10일 동안요, 4시간 동안 관광하고 나머지는 풀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이분들이 참전을 했어요. 해가지고 연인은 6,00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때 당시에 왕 근위대들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는데 계속해서 6개월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사상자, 부상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2008년도에 갔는데 6,000명이 연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괜찮습니까? 네네네. 기왕 꺼내신 것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요? 예, 2008년도에 생전에 계신 분이 60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초청을 했는데 겨우 2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가가지고 참 큰절도 올리고 그때 당시에 6.25 때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아리랑을 잊지 않는다고 연대장급이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제가 혹시나 어떤 이벤트 뭐 좀 할 만한 거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리랑을 꺼내니까 아리랑은 좀 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200여 신 분하고 이제 아리랑하고 나머지 분들은 호호 방문을 다 하면서 기념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격하시면서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왜 이제 왔느냐고 하더군요. 근데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왕 근위대였는데 그 뒤에 공산화가 되면서 6.25 참전했다 해가지고 이 참전군들 무지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분들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러다 다시 자유진이 돼가지고 이제는 왕래하면서 우리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이웃을 좀 살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두 분께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서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요, 우리 최경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연락처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로